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면은 누구든 반성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탓하기, 다른 이유 둘러대기, 딱 잡아떼기, 엉뚱한 사례 들기 등 실책이나 실수를 직시하고 정면 돌파하려는 그런 의지나 태도나 마음가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비난이나 비판보다도 그들의 끝이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대책과 부작용입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로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진솔된 그런 사과를 하고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내심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집권 여당 내에서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당의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꺼냈다가는 혼쭐이 나거나 빼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춤거린다고 봅니다. 여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나서서 조만간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되면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그래서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딱 잡아뗍니다. 부동산 정책 전체가 잘못돼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그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당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반등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대표에 출마한 대표적 친문 인사인 박주민 의원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잡힐 것이다. 다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다. 다음은 성추문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8월 14일 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인 그때서야 비로소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아주 미약한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나온 발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어서 부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이 나오자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당에서 젠더폭력 건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산시 의원의 강제추행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조차 드리기도 죄송할 상황이다. 민주당이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늦은 사과를 한 셈입니다. 한 시민은 민주당의 엉거주춤한 사과를 두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는데 어지간히 먼 길 돌아오는데 애썼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현재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4년간 20여 명의 전 현직 비서관들에게 성고충과 전보 요청을 거듭 말했지만 2016년 1월부터 반기별 인상 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딱 잡아뗍니다.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요청받은 것도 없다.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누구도 책임질 그런 가능성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도 알만한 가장 중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시 비서실에 기본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방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이제 뒤집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옳다는 그런 믿음 위에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저지되지 않으면 그들은 끝까지 아마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말든 그들은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말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전진이 멈추서는 그런 순간까지도 그들의 무리수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모든 종류의 실수를 교정하는 행위라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데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적인 압력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전진이 멈추어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는 결국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혼란스러움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발했습니다. 검색창에서 공데일리를 여러분 입력하시면 만나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출범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13일 날 방송됐던 4.15 총선 220만 표 조작 37석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안드리안 알렉스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정당 투표를 근거로 한 이번 분석은 재건표하면 당선자가 바뀐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이것을 넘어서 정당 투표까지 조작, 표를 바꾸고 새로운 표를 추가로 넣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개표하는 정당 투표까지 부정선거를 하였으니 이 분석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훔쳐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재정리해서 내보낸 방송입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약 220만 표 정도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미래통합당에 37석 정도 갔어야 되는 그런 의석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37 곱하기 2니까 74석 정도가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당일 투표는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220만 표 그리고 37석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최소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동안 많은 그런 자료들이 최태림 출판인을 통해서도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 투표에서도 상당한 그런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 증거로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20만 표 37석을 가져오다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수치에 그쳤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리안 알렉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 그 다음에 공병호TV,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와 안목, 통찰력을 계속 확장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